며느리가 추석인데도 안 왔. 시아버님이 요양원에 가신다고 하셨다. 너희 부부에게 미안해서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를. 제 이름은 서연주. 41살입니다. 재혼한 지 1년 반쯤 됐어요. 남편 재훈 씨는 44. 건설회사 팀장이에요. 결혼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됐죠. 68살. 6년 전 아내 여의고 혼자 사시던 분.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괜찮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아버님은 나이에 비해 정정하셨어요.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죠. 가끔 혼자 앨범 보시며 멍하니 앉아 계실 때가 있었어요. 미숙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돌아가신 아내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빈자리가 있었어요. 재훈 씨와의 부부 관계. 사랑은 했지만 뭔가 늘 허전했어요.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잘게. 재훈 씨가 먼저 등 돌리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출장도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됐죠. 그해 가을 재훈 씨가 2주간 장기 출장을 떠나면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출장 간 지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아버님 방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거였어요. 잠깐만 보고 다시 넣으려고 펼쳤는데 첫 페이지부터 얼어붙었어요. 남편을 피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3개월째 관계를 거부 중이다. 남편이 상처받는 걸 알지만 두렵다. 5년째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못하고 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의 고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님의 외로움도. 5년 동안 아내와 제대로 된 관계 못하다가 아내마저 잃고 6년을 혼자. 합치면 11년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며칠 후 운명의 그날 밤이 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밤 11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방문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야. 손을 들어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몇 초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저예요, 아버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저는 책상 의자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제가 며칠 전에 시어머님 노트를 봤어요. 아버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아버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어요. 저도 재훈 씨와 만족스럽지 못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푹 숙이셨다가 천천히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건 안 돼. 넌 내 며느리고. 알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일어나서 아버님께 다가갔어요. 아버님도 일어나셨어요. 손을 뻗어 아버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의 큰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정말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버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11년 동안 억눌렸던 외로움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한 번만으로 끝내야겠지. 네, 그래야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재훈 씨가 돌아올 때까지 사흘 동안 우리는 매일 밤 함께 했어요. 하지만 재훈 씨가 돌아온 날,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재훈 씨가 관계를 원했어요. 2주 만이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다음날 아침 아버님과 마주쳤을 때 서로 눈을 피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훈 씨가 또 출장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4일 정도. 재훈 씨 떠난 첫날 밤. 저는 또다시 아버님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노크했어요. 문이 열렸고 아버님 눈빛에서 같은 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연주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재훈 씨가 출장 갈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반복됐어요. 한 달에 2~3번.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재훈 씨가 갑자기 일정을 바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버님 방에 있었어요. 새벽 1시쯤.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연주야.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로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점심때 재훈 씨가 외출한 사이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연주야. 어젯밤 정말 아슬아슬했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다. 재훈이한테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사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 같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어떻게 참겠니? 아버님 결정은 확고했어요. 결국 한 달 후 아버님은 시내 고급 요양원으로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시는 날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아버님, 자주 뵈러 올게요. 그래, 고마웠다. 연주야. 재훈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라는 걸. 아버님이 떠나신 후 집은 정말 썰렁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에 면회를 갔어요. 아버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버님 모습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요양원 직원 말로는 최근 방에만 계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지도 않으신데요.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4번째 방문이었어요. 그날따라 요양원이 한산했어요. 아버님 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30분 정도면 복구될 거라는 안내 방송.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아버님과 저 단둘이 어둠 속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님 손이 제 손을 찾아왔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았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3개월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게 그 순간 폭발했어요. 전기가 복구되기 전에 모든 게 끝났어요. 불이 들어왔을 때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눈빛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면회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됐어요. 겉으로는 효부로서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는 시간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저는 이중 생활을 해왔어요. 집에서는 재훈 씨의 아내로, 요양원에서는. 어느 날 저녁, 재훈 씨가 갑자기 아이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42, 재훈 씨는 45. 늦은 나이였지만, 하지만 저는 재훈 씨의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요양원 찾았을 때, 저는 재훈 씨와의 대화를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다. 재훈이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야 해. 아버님은 처음으로 나이 차이를 언급하셨어요. 곧 70이고 나랑은 30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 아버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결심을 하고 요양원을 찾았어요. 재훈 씨랑 헤어지겠어요.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며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는 늙었고 미래를 줄 수 없어.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우리는 한참 동안 말다툼을 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아버님 만났을 때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연주야, 나 이제 정말 늙은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님은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재훈이와 제대로 살아.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힘들어.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 동의했어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다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는 요양원 방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그 안에는 2년 동안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웠어. 연주야. 너 덕분에 인생 마지막에 행복했어. 저도 고마웠어요. 아버니.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요양원 방문 횟수를 줄였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짧게만. 재훈 씨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아버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연주야, 고마워. 너 덕분에 행복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44이 되었고 재훈 씨와는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님은 72이 되셨어요. 건강은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살아 계세요. 이따금 아버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해요.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어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금기를 깨뜨린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던 2년간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른 선택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